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그 꿈이나 그리고 목표, 성취 이런 것들에는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공무원분들은 그 자신의 어떤 맡은 바 임무만 열심히 하시는 아주 평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만난 어떤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선인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도서는 저의 굳어있던 가슴의 심박수를 쿵쿵 뛰게 해주는 하트비트 같은 도서, 이세 출판사에서 출간한 김경수 작가의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입니다. 제가 이 도서와 인연을 닿게 된 것은 우연히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때려 들어갔다 생각보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비치되어 있던 책을 한 권 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책이 바로 김경수 작가의 2017년도 도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도서였죠. 저는 이 도서를 읽다가 그만 제 차례가 오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완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다음날 다시 때려갔죠. 그만큼 이 도서가 주는 매력, 그리고 김경수 작가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작가 김경수님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세요. 심지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서울시 구급 공무원이 되셨어요. 성실했지만 소심했고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에 어느 날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와, 대단하죠. 체력도 사실 의욕도 떨어질 시기예요. 그리고 가정이 다 있는, 그것도 안정적인 공무원 남자가 어느 날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하겠다고 떠나다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도서는 정말 이런 미친 듯한 흡입력으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셨죠? 오늘 제가 리뷰할 도서는 김경수 작가의 신작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입니다. 이전 책이 아니라요. 네, 사실 이 도서와 전작의 도서는 하나의 이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마라톤도 서울 마라톤에도 출전을 하고 시카고 마라톤에도 출전을 하듯이 전작의 도서와 지금의 이 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도서는 크게 5가지 파트를 지니고 있고요. 각각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데 이 타이틀은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파트 1 설계, 긍정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파트 2 경계, 일상의 틀을 벗어나라. 파트 3 한계,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파트 4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 5 다시 봄, 사막에서 길을 찾다. 자, 결국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도전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역경이 있어도 긍정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힘을 다시 얻고 우리는 삶 그 자체에서 계속 본인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만이 도전이 아니라 우리 삶도 도전이라고 작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수 작가의 문체는 아주 수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처럼 입안이 텁텁하고 까끌까끌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헌데 이런 까끌거림이 오히려 생생한 역경의 한 군데 독자를 밀어 넣게 됩니다. 자신의 글 속에서, 이 작가의 글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발가락의 감각을 잃는 경험을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의 감각을 잃어가요. 근데 책을 읽을수록 가슴은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도전이라는 것이 젊고 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를 읽다 보면 도전은 결국 가슴이 뛰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작가는 도서의 제목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 이 말을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나에게 해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멈추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요. 몇 가지 도서에서 감동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김경수 작가님이 이른이 훌쩍 넘은 왜소해 보이는 노인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 레이스를 하시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체력으로는 어르신과 보조를 맞추는 건 무리였다. 잠에 취해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주저앉았다. 어르신, 아무래도 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게 너무나 미안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물끄러미 내 얼굴을 쳐다봤다. 그래, 내가 봐도 경수 씨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래서 나는 자네와 함께 가야겠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지. 살다 보면 재촉하는 사람도 재촉당하는 사람도 서로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를 재촉하지도 내버려 두고 떠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지쳐 힘들어하면 함께 쉬고 지루할까 말벗이 되어주고 가끔 간식을 집어줄 뿐이었다. 삶은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레이스의 마지막 날 결승선에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이무웅 어르신에게 인사를 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전 그랜드 캐니언에서 결승선을 밟지 못했을 겁니다.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당신께선 경수씨,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기다려준 거밖에 없는데 하며 웃었다. 그냥 기다려준다는 것. 이것에 그런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껏 모르고 살아왔다. 격려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이무웅 어르신과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을 느낀 다른 에피소드는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 함께한 고비사막 레이스 이야기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광활한 사막을 건너는 일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손톱이 깨지고요. 그리고 발톱이 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두 분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결국 그 레이스를 완주하고 맙니다. 말 한 마리는 2톤을 끌지만 말 두 마리는 23톤까지 끌 수 있다는 동행의 이야기를 작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합니다. 김경수님은 이 책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멈추면 그곳이 한계가 되지만 다시 일어서면 그곳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경계가 된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은 그런 분, 굳어버린 심장의 각질을 벗겨내고 다시 쿵쿵쿵쿵 쾅거리는 그런 어린 심장을 가지고 싶은 분들께 이 도서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를 적극 추천합니다. 전선인간도 결코 유튜브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보내줄 테니 사인을 한번 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저의 말에 흔쾌히 이렇게 사인본을 보내주신 김경수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선인간과 여러분 모두 우리 절대 무언가를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한계 없이 새로운 경계선에서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나나나나 저는 그럼 갑니다. 나나나나나